근접 방어 무기 체계 CIWS 클로스인 웨펀 시스템은 아군 함정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함미사일과 항공기, 고속정과 같은 무기체계를 가까운 거리에서 방어하는 화력 무기체계이다. 일반적으로 CIWS는 함정의 다층 방어망을 구성하는 무기체계 중 최후의 저지선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구경 20에서 40mm의 소구경포에서 다량의 탄약을 빠르게 지속적으로 발사한다. 네덜란드의 골키퍼, 러시아의 AK-630, 이탈리아의 DARDO, 미국의 팔랑스 등이 대표적이다. 골키퍼는 탈레스 네덜란드사가 1975년부터 연구 개발되기 시작해 시제에 대한 최초 시험이 1979년 네덜란드 해군에서 이루어졌다. 골키퍼는 I밴드 탐색 레이더와 I밴드, K밴드의 추정용 레이더를 통해 날씨 조건과 관계없이 작은 목표물도 탐색할 수 있으며 공격해오는 무기체계의 위협도에 따라 표적 순위를 자동으로 할당해 재빠르게 대응하는 등 자체적인 센서와 통제 시스템으로 탐지, 추적에서 위협 평가 및 발사, 교전 평가 등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전체 시스템 중량은 약 10톤이며 대전차 공격기인 A-10기에 장착된 것과 같은 30mm 7연장 게틀링포를 채택하고 있다. 포구 속도 1109m/초, 발사 속도 4200발/분, 사정거리 3km. 2. LIGN-X1 골키퍼 장정비 역량 확보 CIWS2 수주전의 활용. LIGN-X1은 해군 주도로 실시한 근접 방어무기 체계인 골키퍼 항해 수락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시스템 체계 통합 및 시험 평가, 적시 후속 군수 지원 능력 등 기반 기술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LIGN-X1은 국내 유일의 30mm 골키퍼 장정비 사업 경험을 통해 확보한 전문 인력과 전용 정비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향후 CIWS2 사업 국내 개발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5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근접방어무기체계 II를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업체 주관으로 국내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약 3,5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입찰 공고는 내년 2에서 3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내 연구 개발로 추진할 CIWS2 사업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인 KDDX를 비롯한 해군의 최신 함정에 장착될 예정이다. 레이더, 광학장비, 사격 통제장치, 기타 함포 구성품도 국내서 자체 개발해 개발과 양산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전투함의 전력화 일정을 고려해 선정된 사업자는 최단 기간 내 연구 개발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LIGN-X1은 그동안 해외에 의존해온 골키퍼 정비를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 만큼 향후 입찰 경쟁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CIWS의 개발 사업에 LIGN-X1과 한화 시스템이 뛰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LIGN-X1은 2016년 방사청과 골키퍼 장정비 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에는 원제작사인 네덜란드 탈레스에 기술 인력을 파견해 정비 기술과 경험을 이전받았다. 2019년엔 장정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구미 생산본부에 골키퍼 전용 장정비 시설을 구축했다. 해군은 LIGN-X1의 골키퍼 전용 장정비 시설 구축으로 1,00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봤다. CISW는 대함 유도탄, 고속 침투정, 테러 목적의 수상함 등의 위협으로부터 함정을 최종 단계에서 방어하는 수단이다. 함정에 탑재된 요격용 유도탄의 최소 사거리는 10에서 20km 전으로 이를 돌파하면 CIWS가 최후의 방어에 나서게 된다. 짧은 시간 동안 수천 발의 기관포를 발사해 목표물을 파괴한다. 그동안 우리 해군은 미국 레이시온 사이렌과 펠런스, 네덜란드 탈레스사의 골키퍼 등 세 종류의 CIWS를 해외에서 도입해 사용해왔다. 골키퍼는 한국형 구축함 사업 1번 함인 광개토 대왕함부터 장착되기 시작해 2010년 이지스 구축함,
일본 함인 세종대왕함에도 장착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골키프가 단종이 되면서 차기 호위함인 인천함부터는 미국 레이시온사의 밸런스를 탑재하고 있다. 이에 해군은 기존 운용장비 대비 성능 개량 등의 지속적 후속 군수 지원 확대의 어려움으로 대체 무기체계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현재 우리의 방위산업 기술력이면 한국형 CIWS를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LIGNX1 관계자는 해상 및 수중 환경에서 운용 중인 다양한 무기체계의 국내 개발은 물론 해군이 도입, 운용 중인 해외 무기체계의 유지 보수 및 협력 정비 등과 관련해서도 사업 관리 경험을 축적해왔다며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 해군 전투력 향상을 위한 신규 장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항미사일 시험 거듭하는 북해면 밀착 비행 등 위협적. 북한이 지난해부터 순항미사일 기술을 연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우리 군함정이나 기지로 쏠 경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은 지난해 4월과 7월, 올해 1월에 이어 지난 21일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막히자 북한은 순항미사일 개발 쪽에 일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국방과학 부문에서 세계 병기 분야에서 개념조차 없던 초강력 다련발 공격 무기인 초대형 방사포를 개발 완성하고 상용 탄도 위력이 세계를 압도하는 신형 전술 로켓과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첨단 핵전술 무기들 돌연이어 개발함으로써 믿음직한 군사기술적 강세를 틀어주었다며 순항미사일 개발을 선언했다. 순항미사일이란 지상이나 해상 목표물을 공격하는 유도탄이다. 순항미사일은 대기권 안에서만 비행한다. 이 미사일은 궤적을 바꿔가며 목표물을 향해 날아간다. 순항미사일은 로켓 엔진을 장착하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비행기에 달리는 제트 엔진을 탑재한다. 순항미사일이 제트 엔진을 사용하는 것은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작동함으로써 사정거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순항미사일은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처럼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지만 북한 순항미사일은 이 정도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육상 목표물 타격에 순항미사일을 활용할 정도의 제트 엔진 기술 등을 아직 획득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무기 개발에 일가견이 있는 북한이 시험 발사를 거듭하고 있어서 어느 순간 사거리와 속도, 탑재 중량이 향상된 신형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깜짝 등장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순항미사일 역량을 강화하면 가장 먼저 위협을 받는 쪽은 해군이다. 실제로 북한은 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자료를 쌓고 있다. 북한 순항미사일이 해상에 있는 함정을 겨냥한다면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우리 해군의 위협이 될 수 있다. 피해가야 할 지형 지물이 없거나 매우 적은 바다 위에서는 항법 장치 기능이 부족해도 큰 무리가 없다. 북한 순항미사일이 해면 밀착 비행 기능을 갖춘다면 위력은 배가 된다. 밀착 비행이란 미사일 등이 적레이더 탐지를 피해 은밀하게 공격할 수 있도록 저고도로 무리를 스치듯 날아가는 것이다. 세계 각국은 적 함정의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 암석 대함유도탄의 순항 고도를 10에서 20m 수준에서 10m 이하로 종말 고도는 3에서 5m 수준으로 낮추고 있다. 초음속 대함유도탄의 경우 빠른 속도로 인해 10m 이상 해면 비행 고도를 유지했다. 유도조종 기술 발전으로 10m 수준 적어도 초음속 대함유도탄이 개발되고 있다. 해군은 이 같은 순항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해궁이란 무기를 갖추고 있다. 해궁은 함정을 방어하기 위해 적 항공기와 적이 쏜 대함유도탄을 요격하는 무기다. 이와 함께 우리 군은 함대공 유도탄 이 사업을 통해 신형 요격 미사일을 갖추려 하고 있다. 함대공 유도탄 이 사업이란
우리 함정을 공격하는 해면 밀착 비행 항공기, 유도탄을 요격할 미사일, 해상 우회 침투 항공기를 차단하기 위한 미사일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해군 함정에는 근접 방어무기 체계 CIWS 클로스인 웨폰 시스템인 골키퍼와 팔랑스가 있다.